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평행정입니다. 제가 어제 장이 좀 위험해서 영상을 2개 정도 촬영을 했죠. 그래서 오른쪽 영상에는 좀 실시간 장 상황과 어떻게 좀 관점을 봐야 하는지 설명을 드렸었고, 왼쪽 영상에서는 어제자에 이제 나왔죠. 멤버십 과정이 나왔는데 이 멤버십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멤버십은 사실 뭐 수익을 뭐 보기 위한 뭐 타점을 전달하는 그런 방이 아니라 이 동영상 중에서도 초장투로 준비하는 그런 영상이 있고, 이 영상만큼은 좀 수요가 다르다라는 판단에 있어서 멤버십에 이제 올려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입 금액 자체도 되게 그냥 커피값 정도 최소 금액으로 설정을 했고, 근데 만약에 이 금액이 좀 너무 높다라고 생각되신다면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수정할게요. 단지 이 기능은 장투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 장을 좀 초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리기 위함이 목적이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멤버십 분들은 수익 봤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뭐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제가 이런 영상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아 내가 한 달 전에 해볼 걸, 내가 2달 전에 뭐 앵커에 이거 UST 집어넣어서 스테이킹하고 좀 안전자산을 준비해 놓을 걸, 이렇게 껄무새 빙의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만 유의하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볼 부분은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아 비트코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유의 포인트로서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38K와 37K 이 사이 가격을 보시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38K에서 지지가 나왔다라고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차트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속 추세선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다시 반등이 나올 때는 우리가 매수는 좀 유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게 휩소로 이렇게 번진다면은 이거는 휩소로 간주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차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선 4시간 봉과 이제 일봉을 볼 텐데,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인지해야 되냐면 이건 휩소가 아닙니다.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휩소 아니에요. 그냥 이 추세선을 깬 거예요. 깨고 그냥 다시 반등이 나온 거고요. 다만 일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깬 포인트에서 한 20달러 정도 차이가 나고 꼬리로 대부분 표현이 돼서 일봉으로 봤을 때는 휩소로 간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봉으로 봤을 때랑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의견이 다르죠. 일봉으로 봤을 때는 단지 휩소였다라는 판단이 가능한 거고,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휩소가 아니다, 이건 진짜 그냥 깬 거다라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어느 걸 따라야 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시간 프레임에 있어서 좀 더 큰 걸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4시간보다 일봉을 주목하는 게 좋고, 일봉보다는 주봉, 주봉보다는 이제 월봉 순으로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낫죠. 그러면 4시간 봉과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일봉의 시간 프레임이 더 크므로 굳이 비교를 하면은 4시간 봉 6개가 모여서 일봉을 만들게 되는 거니까 일봉의 해석을 따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한 휩소가 확정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현재 3,000달러 선, 그래서 계속 도돌이표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 있죠. 이 고점 3,150달러 위로 올려 놓았을 때 이제 앞으로 저점 털이는 끝났다, 바닥을 밟는 장은 끝났다라고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냥 3,000달러 선 위에서 노는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가속 추세선 이제 위로 올려 놓았으니까 이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이거 지지 삼아서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는 것은 이게 휩소가 아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냥 조정장이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포인트를 터치를 하느냐 또는 이 포인트를 터치를 하느냐, 어느 구간을 깨는지를 관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외에 우리가 체크할 부분이 뭐가 있냐? 저는 한 가지만 보고 있는데, 원화 차트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깨졌다라고 간주를 했었던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2,800달러 선, 20달러 선 차이로 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원화 차트에서는 이 부분을 아예 터치조차 안 했어요. 그러면 원화 차트를 봐야 되냐, 아니면 테더 차트를 봐야 되냐, 이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테더 차트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원화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뭐 김프로 방어했다, 아니면 호가창 때문에 방어가 됐다, 뭐 아니면 던지는 매물 때문에 방어가 됐다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냥 이 부분은 깨진 것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중요한 부분은 이 두 포인트에 달려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주로 주목해 주시고 원화 차트 보시는 분들은 이것만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지금 현재는 중기적으로 좀 장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는 나스닥 차트이고 제가 유의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는 13K입니다. 그래서 13K에서 어제장 보시면은 방어가 됐고 이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차트가 반등이 나올 때 비트코인 차트도 반등이 나왔다. 네, 한 시간 분으로 보게 되면은 같은 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커플링이 돼서 지금 현재 조정을 같이 받고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13K 깨지면은 비트코인도 날아가는 거고요. 나스닥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비트코인도 좀 더 큰 반등이 나오게 될 겁니다. 반등에 있어서는 나스닥이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고요. 또한 지금장 형태를 보면은 고점을 밟은 직후에 지지를 보이면서 좀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포인트가 과거에 언제 있었냐? 과거 볼 필요 없이 이 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도 고점을 밟은 직후에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지지에 의해서 횡보가 나오는 포인트가 있었고요. 이 포인트에서 비트코인이 어땠냐라는 것을 체크를 해본다면 앞으로 장은 좀 그려질 듯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보면 21년도 9월 딱 9월 말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위치에 해당하는데 이때가 뭐 5만 3천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무너진 장이었고 알트코인으로서는 30%에서 40%가량 무너지는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3배수 이상 되는 것들은 모두 청산이 되는 그런 자리였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비트코인의 반등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여기서는 비트코인이 먼저 출발하기는 했는데 나스닥이 조정을 받은 직후에 이후에 이런 식으로 다시 우상향을 시작하자마자 비트코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뭐 비트코인이 지지한 다음에 뭐 차트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런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비트코인을 저가 체크를 하면서 나스닥의 반등을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반등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우리 9월장처럼 조금은 약간 이제 저가 터리를 멈추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져가 준다면은 더 이상 비트코인 뭐 약간 뭐 바닥 터리 뭐 아니면은 바닥 밟기 저가 테스트 여러 말이 붙지만 그런 장도 아마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스닥 차트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이전 그림을 이해를 한다면 지금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어가 나오고 반등이 나와야지 이 비트코인 판도 조금 나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뭐 단기 이더리움 차트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고 나스닥 중기 설명드렸어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그림을 이해해야 되느냐? 앞으로 5월 달에 가장 큰 핵심 이슈가 뭐죠? 뭐 양적 긴축도 해당하지만 미 10년물 국채 금리 확인을 해보면은 2%다 경고 내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거의 3%를 찍고 있죠. 이 부분을 좀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1980년도부터 우리가 차트를 보게 되면은 단 한 번도 고점을 높여준 적이 없었어요. 어느 포인트를 제외하고 이 포인트를 제외하고는 그냥 줄줄이 이렇게 나락을 보내는 포인트에 해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마도 이제 기준금리를 조금씩 높여주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20년물 국채 금리도 앞으로 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40년 동안 경험했던 장과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라는 것은 사실 투자 상품의 가격하고 약간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80년대에서 우리가 은행에 맡기면은 100만 원 맡겼을 때 매년 150만 원 정도를 줘요. 그러면은 투자를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없겠죠. 많이 없겠죠. 야, 그냥 은행에 맡기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하냐. 근데 150만 원씩 받다가 40만 원밖에 안 준대 1년에. 그러면은 비교가 되겠죠. 안 되겠다. 투자를 해야겠다. 라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해를 진짜 간단하게 하면은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은 투자 상품에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나스닥은 1980년도부터 차트를 확인해 보면은 금리가 내려갈 때 이제 반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조금 다르시겠지만 로그 차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금리가 내려갈 때 금리라고 적을게요. 투자 상품들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투자 상품은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맞는 얘기긴 한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저는 어떻게 말했죠?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올라가는 그림은 최소 3년 정도를 봐야 돼요. 지금 22년 또는 21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24년도까지는 봐야 된다는 거겠죠. 좀 길게 보면은 5년까지도 봐야 돼요. 2026년도까지 상승을 보고 앞으로 뭐 10년, 20년 장을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긴 장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 상품에는 단기적으로 좀 조정장이 펼쳐지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도 하고요. 로고 차트를 풀면은 지금 현재 약간 이 기울기랑 약간 비슷하게 가고 있죠. 닷컴 버블 꺼져 있는 차트랑. 하지만 그것은 장을 정말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해당합니다. 금리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3년에서 5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기간도 이 비트코인 반감기 주기가 한 번 돌 수 있는 사이클에 해당해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 계속 유지가 돼서 이런 식으로 높아질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준금리가 무조건 우하향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게 미 10년물 국채 금리긴 하지만 그냥 금리는 우하향한다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지금 현재 장에 접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머치하긴 한데 만약에 이게 우상향 한다면은 기울기도 이렇게 안 나오겠죠. 정말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한다면은 그때는 지금 같은 장세가 아니라 전쟁 한번 터지고 미국 전쟁, 미중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기는 게 아니라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중국이 이기고 중국이 경제를 선도해서 이제 금리가 이런 식으로 인상을 하면은 우리가 장이 금리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현재 이거 1% 정도 조금 올랐는데 지금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과하죠. 그래서 그냥 우하향한다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장기적으로는 장에 접근해 달라라고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더리움 어디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중기적으로 사실 중기도 아닌데 한 10일 정도 이 포인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FOMC 일정 전까지 체크를 해주시고 이거 정말 초장기적으로는 금리는 우하향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우상향하는 그림을 너무 좀 걱정하지 말라라고 전달을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는 뭐 그냥 가정을 한 거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 감사드립니다.